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오주석 교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고 익히고 대학생으로서 배워 오실 텐데요. 이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도시에 대변되는 오늘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도시라는 공간을 가정했을 때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와닿지 않았던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실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도시를 스마트 도시화 됐다라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도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스마트 도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디지털 트윈이 뭔가, 물론 디지털 트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원래는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처음에 도입되고 만들어지고 사용되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릴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트윈이 도시에서 고민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 소위 얘기하는 도시의 개념으로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도시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도시에 들어왔을 때 요거를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하긴 하지만 시티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과 확장의 가능성이 무엇인가 한번 조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스마트 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되게 안 와닿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도 많은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시는 입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물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인문적인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도시는 다 다르고 각 공간마다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도시에서 추구하는 딱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노란색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닥친 도시 문제 해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도시는 다르지만 우리가 스마트 도시는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문헌들이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 그리고 많은 부문, 그리고 많은 기능의 측면에서 우리가 스마트라는 공간을 다루고 있고요. 그 도시라는 측면에서는 이 시민이 될 건지 전문가가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정부가 될 건지 그리고 시민이 될 건지 시민이 모인 지역사회가 될 건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마트 도시로 가는 패러다임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동영상이긴 한데 오늘날의 우리 도시를 가장 잘 이해시켜주는 동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동영상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도시 공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도시민들이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편의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이게 스마트 도시의 제일 중요한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 도시한테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기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센싱은 어떻게 계측되고 측정돼서 정보가 보내질 건지 하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로 점철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모든 분야가 다 별도의 연구이자 실무 분야였지만 스마트 도시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때요? 같이 이어지는 도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각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도시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거, 아니면 교통, 아니면 우리 기타 도시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 또한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시큐리티 아니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실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시 기술들이 우리 공간 안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IoT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영상에서도 IoT의 센서가 지금 상황들을 인지하고 측정해서 관리자한테 보내주는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만들 때 특정 기술과 그 기술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장비와 장비 간에,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과 장비가 같이 의사소통,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 방식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IoT는 우리가 장비와 장비가 서로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중심이 되는 것도 소위 스마트 도시에서 얘기하는 가치 중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만 들어가서 도시가 될까라고 봤을 때 결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가 여러 기술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일상생활, 도시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아니면 사람들이 걷다가 모이고 아니면 도로를 건너고 이런 모든 건물 밖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그 기술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날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미지와 달리 여러분들께 제가 학생들 아니면 일반 대중들한테 스마트 도시가 실제로 어디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 생활에서 우리 일상에 만들어지는 건물, 도로, 그리고 기반 시설들과 함께 섞여 있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봤던 도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서비스나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들의 집합이 되면서 우리 도시와는 다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게 우리 스마트 도시의 가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사진은 원래 각 도시들에 대한 이미지예요. 앞에서 보셨던 사진상의 이미지와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일상에서 보는 도시의 모습과 굉장히 같거나, 그리고 그 개념이 오래지 않았다 보니 지금 막 만들어지는 공사판의 모습으로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에 있었던 전통적인 도시에 비해 우리 도시민의 삶을 훨씬 더 낫게, 안전하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도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 집이 아니니까 다 공공이 알아서 관리해 주겠지. 그리고 그 돈도 공공이 다 내주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저 또한 그런 시대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할 때는요,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자, 스마트 도시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최대한 많이 넣어. 이 도시에 IoT 서비스 넣고, 그리고 뭐 교통 제어 서비스 넣고,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중심으로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성장시켜 왔어요. 그리고 그게 주로 신도시에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 도시, 특히 한국의 스마트 도시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뉴스나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신도시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이나 부산 에코델타 시티,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졌던 인천, 송도, 이런 도시들이 우리가 1세대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기술에 대해서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스마트 도시 1.0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 1.0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 도시 2.0은 뭐냐고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요. 기술에 불만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기술을 만드는 사람한테 야, 이거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가 하향식이었어요. 하향식이라고 하면 공공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야, 이거 써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이 참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역으로 의사를 위에 기술을 만든 사람이나 공공한테 의사를 개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향식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그거를 우리 그 2.0 시대에서는 준상향식이다라고 해서 시민이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공은 여전히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주체고, 그리고 소비하는 주체는 우리가 저를 포함한 민간이 되는 게 스마트 도시 2.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 2.0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 도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시에 있는 인프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는 뭐고, 시민과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가령 아주 쉽게, 아주 단적으로 킥보드 서비스라는 게 원래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도로에 얘네들을 주차를 어디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여가 될 건지, 그리고 쓸 사람은 있는지 등등등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날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킥보드를 포함한 여러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게 예전에는 공공이었다면 요새는 민간에서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내요. 내가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쪽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여기를 개선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러면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서비스가 나아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시게 될 거고, 그리고 서비스가 더 나아지면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꿈꾸는 스마트 도시 3.0의 시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공은 기술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예전에는 도입이었잖아요. 근데 지원해주는 주체로 바뀌고요. 민간, 일반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자,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서비스와 재화를 위한 생산 주체이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스마트 도시에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1.0, 2.0이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얘기했던 UCT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근데
오늘날 시민, 그리고 삶의 질, 그리고 공동 창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스마트 도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서는 예전에는 정말 신도시를 만드는 거에 집중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때요? 신도시도 만들 수 있고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더 낮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노후에서 쇠퇴하는 도시들도 낮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스마트 도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기반 시설이 설치된 게 스마트 도시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 드리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드리븐은 뭐냐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말인즉슨 도시가 예전에는 그냥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거였다면 오늘날은 시민을 고려하는 하나의 서비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서라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학원에 다닌다든지 학원도 교육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내가 미용실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서비스업일 텐데 우리가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그럼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만약에 나눠서 보게 된다면 그 목적이 도시 그 자체에 대한 관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의 관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 소프트웨어에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 겉을 보여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코딩들, 그런 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니? 그게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코딩을 만주를 쳐봤자 그거를 일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과연 소프트웨어고 그게 과연 AI고 그게 과연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체험하기 위한 서비스의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많은 복잡한 내용 중에 좀 간단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자, 한국은요, 스마트 도시를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의 세 가지 구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뭐예요?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도시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 이게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가 고려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분야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니? 라고 봤을 때 그 예시로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경제, 생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 기술,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필요한 전문가들을 면담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 시민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야 돼? 최종 사용자인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프트웨어에서 보게 되면 EULA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End User License Agreemen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End User, 최종 사용자를 위해서 동의를 받고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쓰는 주체인 내가 그걸 동의하는 거라면 스마트 도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런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도시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기술이 왜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자, 도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한테 도시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도시의 문제가 뭔지는 내가 살아온 환경과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지금 보시는 텍스트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 미세먼지, 대기오염, 그리고 갑자기 도시, 막 아파트가 막 크게 지어지고, 그리고 아니면 오래된 슬럼가가 있고,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도시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교통의 정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홍수가 될 수도 있고 지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나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겨나는 각종 화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통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가 빨리 다녀서, 아니면 횡단보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니면 신호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도시에서 다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AI들은 결국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 도시가 중요하고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들이 오늘날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대피 알림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여러 센서,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과 가공, 그리고 실시간 아니면 비실시간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합리적인 주택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데, 그런 스마트 도시 인프라가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교통 정치에서도 우리가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자연재해는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정말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없으면 도망치게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 서비스나 데이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곳에 여러 가지 객체나 사람, 그리고 위험 상황들을 감지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AI 기반의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통합 신호체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다 모여서 오늘날 우리 생활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반 시설만 가지고는 도무지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안 돼요. 특히 이제 건축을 배웠든 아니면 도시 공학을 배웠든 소위 만드는 것만 배웠던 사람들은, 자, 그러면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서비스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적은 있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자 하신 전공이나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도시의 문제는 뭐고, 데이터를 전공했지만 AI를 전공했지만 도시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난 도시를 했지만 이 기술과 서비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가 아니면 인프라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 분야에서 얘기하는 프론트엔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뭐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센싱이라든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은 또 백엔드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오늘날 스마트 도시에는 정말 그 인프라로서의 프론트엔드와 그리고 걔네들을 움직이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백엔드로 구성된다라고 업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도시와 건설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전통적인 AI나 빅데이터 아니면 클라우드를 하신 분들, 각자만 잘나서는 안 되죠. 도시를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두 번째 탭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약어로라도 D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DT가 이게 뭔지 우리가 참 근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DT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우리나라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디지털 트윈에는 그 정의가 뭐고 걔네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였다가 갑자기 도시로 튀어나와서 그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 합쳐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국 도시,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등등을 깔고 쓰고 계시죠. 근데 도시는요,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젊은 사람도, 나이가 지긋이 든 분도,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도 모두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타당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걔네들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지금 밑줄 쳐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한테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대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시가 스마트 도시이고, 그리고 걔네들을 조금 더 낮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 것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스마트 도시 시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앞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정보들만 제가 추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디지털 트윈이 뭔데? 라는 퀘스천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참 정의가 어려워요. 위에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특정 사물, 개체,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디지털화된 방식이에요. 가상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산업 영역에서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고 자원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상화하고 시각적으로 3D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3D 프로그램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니면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동영상은요. 어때요? 우리가 공장을 실제로 3차원 환경으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얘가 가령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를 어느 공정에서 몇 대를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황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 사실 조금 더 나가서는 여기서 동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가상의 상황, 가령 기계 속도를 10% 올리게 되면 우리의 생산성은 정말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은 3차원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눈에 보여질 건가,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을 미리 어떻게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가령 지금 우리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을 관리자가 빨리 봐야 되잖아. 근데 디지털 트윈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기가 감지해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공룡들도 잠시 멈춰야 돼요 라고 판단해서 그것들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그래서 원래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 분야에서 다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는 분야에서 시작은 했는데 최근에는 교통, 환경, 금융 등등등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분야,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그 예시를 들게 되면 산업, 제가 예시를 들어놨네요. 물류 처리에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류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그러면 물류 관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상승하는 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는 거죠. 물건이 사라지고 차량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고, 가령 우리 택배를 실은 컨베이어 벨트에 문제가 생기고 화물을 분류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슬프지만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로자는 어디에 들 것인가. 근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어때요?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류가 택배 발송이 늦어지면 여러분들 클레임, 그 다음에 택배 회사 안 써.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고, 디지털 트윈을 만약에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를 예측해야겠죠. 그래서 물류 창고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인력을 감축하거나 동선을 최적화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가 우리가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생산업, 제조업, 물류업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우리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제가 아까 스마트 도시는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도시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우리가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오늘날 도시가 여름 되면 뜨겁다고 해요. 그거를 전문가적인 용어로 도시 열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열섬에 대한 문제점이 뭔데?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녹지를 확보하면서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공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녹지를, 누군가는 대형마트를 좋아할 수 있어요. 녹지를 확보하게 되면 열섬 현상이 줄일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연구계에서는. 근데 사람들한테 실제 필요한 거는 공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편의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녹지를 만들었을 때.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에서도 조금 더 열을 덜 받게 하는 방법, 도로에서도 도로가 여름에 좀 덜 뜨겁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시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뒤에서 말씀드릴 도시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스마트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인 세계에서, 그쵸?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범위를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3D 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을 통해서 모사 환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과 똑같은 거, 모사, 그쵸? 근데 그게 디지털이잖아, 그쵸? 그럼 모사라는 거, 우리가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디지털화한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우리가 트윈은 쌍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디지털은 뭐 가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가상화된 쌍둥이, 어떤 현실 객체에 대한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제를 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상의 환경을 우리가 세팅해 줬을 때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또는 더 좋아질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실제와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우리가 물건도 있지만 사람도 우리가 트윈할 수 있는, 쌍둥이로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상 환경을 이렇게 반영시키는 거죠. 이게 디지털 트윈에 대한 딱 기본적인 인프라, 바닥에 깔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성되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 데이터들, 그리고 걔네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빅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빅데이터가 걔네들이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학습된 데이터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의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모의가 되게 되면 어때요? 가상 상황을 대입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과 안을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계마다 사실은 그 성숙도, 그러니까 발전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업, 제조업, 물류 그쪽에는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도시의 관점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조금 더 이론적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현실의 상황을 3차원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모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모사 환경을 통해서 가령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강의실에 학생들이 앉아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해서 띄워주고 보여주는 게 우리가 관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많이 앉아있으니까 날씨가 좀 그 온도가 더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방에 앉아갖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을 때, 많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특정 상황에 데이터를 적용해서 모의예요, 모의. 현재가 아니라. 관제까지는 현재를 얘기했지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공정이나 체계를 체계화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실 하나뿐만 아니라 강의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건물, 아니면 여러 건물이 있는 학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에 굉장히 더워해. 그러면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에어컨을 조금 더 틀어줄까? 만약에 추워해. 그러면 히터를 더 틀어줄까?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AI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모의에 대한 데이터들을 합쳐서 연합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분야, 지금 중요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자율주행 차량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되고 있고, 제조업, 물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율이죠. 자동차,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시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자율적으로 이 상황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그럼 디지털 트윈에서 모의 환경이 어떻게 구축되고 지금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future of heavy industries starts as a digital twin. The AI agents helping robots, workers, and infrastructure navigate unpredictable events in complex industrial spaces will be built and evaluated first in sophisticated digital twins. This Omniverse digital twin of a 100,000 square foot warehouse is operating as a simulation environment that integrates digital workers, AMRs running the NVIDIA Isaac Perceptor stack, centralized activity maps of the entire warehouse from 100 simulated ceiling mount cameras using NVIDIA Metropolis, and AMR route planning with NVIDIA cuOpt. Software in loop testing of AI agents in this physically accurate simulated environment enables us to evaluate and refine how the system adapts to real-world unpredictability. Here, an incident occurs along this AMR's planned route, blocking its path as it moves to pick up a pallet. NVIDIA Metropolis updates and sends a real-time occupancy map to cuOpt, where a new optimal route is calculated. The AMR is enabled to see around corners and improve its mission efficiency. With generative AI-powered Metropolis Vision Foundation models, operators can even ask questions using natural language. The visual model understands nuanced activity and can offer immediate insights to improve operations. All of the sensor data is created in simulation and passed to the real-time AI, running as NVIDIA Inference Microservices, or NIMs. And when the AI is ready to be deployed in the physical twin, the real warehouse, we connect Metropolis and Isaac NIMs to real sensors with the ability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both the digital twin and the AI models.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동영상은요, 실제 공장을 가지고 한 거는 맞는데 가상의 상황으로 얘네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조차 AI 기반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1대1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의사결정, 미래 개선을 위해서는 모의에 대한 환경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날 디지털 트윈 업계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도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공장은 우리가 사람도 정교하게 그리고 기계들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도시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한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실제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트윈, 그리고 얘네들을 합친 개념이 도시 디지털 트윈인데 얘네가 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걔네들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보니 이미 산업계, 제조업에서, 물류업에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 문제 해결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도화되다 보니 도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가상도시를 만들려는 시도들은 사실은 게임에서도 있었고요. 가상의 도시에서.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뭐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디지털 트윈은 계속 성장은 해 왔었어요. 근데 도시의 당면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게 스마트 도시에서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그리고 뭐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가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싱가포르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건물들이 지금 현황은 어떤지, 에너지는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모사의 관점에서 현재를 3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나 라는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해왔었고, 중국이나 기타 여러 도시들은 실시간 도시의 관제를 위해서 교통 처리 신호, 제어,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환경 관리 분야에서 많이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그 제조업이나 산업 분류의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공장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도시를 정말 그렇게 잘 모사해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약 730, 740만 동의 건물이고요. 그걸 평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13.6억 평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처럼 그렇게 정교화되게 도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용량이 굉장히 커지고, 용량이 커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컴퓨터나 제 컴퓨터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나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를 정말 앞에서 보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런 모습인데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미지가 다 사실은 다 깨져 보여요. 슬프게도.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서 보면 되게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3차원으로 우리 도시 세계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도시는 게임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실시간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리얼하게 가상화된 것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도시의 3차원을 구현한 모습은 많이 나아진 게 지금 이 정도다. 그래서 정말 도시와 실감나는 게임의 차이가 이런 데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그 소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종류도 굉장히 더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는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건물도 있겠지만 에너지, 환경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물 환경, 에너지 환경, 대기 환경 등등등 너무 움직이는 게 많은 거예요. 건물이랑 도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래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요구되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나 처리 방식 그리고 방법론들이 복합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도시 안의 도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점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내고, 그 솔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를 하고, 그리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예측되는 문제를 우리가 견지해서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게 도시 디지털 트윈의 목표이고 지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물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침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미지는 어때요? 각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심지어 유리창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은 범위에서는 아까 보셨던 산업공정처럼 저용량, 저효율, 근데 소규모로 우리가 굉장히 시각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조금 더 멀리 볼 때는 현실적인 부분이 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있더라. 우리가 침수를 보는데 건물이 자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 솔루션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LO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써있긴 한데 도시의 디지털 트윈은 목적 지향적, 그러니까 내가 침수를 볼 건지 아니면 정말 건물 형태 그 자체를 볼 건지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서 모의적인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의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생각거리와 이슈를 만들어주는 게 오늘날 도시의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한국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과 유사하게 도시 침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시의 교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CCTV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조금 더 나가서는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상현실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자, 가상현실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도시의 모습을 가상현실한다는 거는 시각적인 성능, 그러니까 좀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하고 예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델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 3D 모델링이 된 거고 여기는 도시의 침수를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도시의 지도 기반으로 3차원 모델을 그냥 만든 것들. 그래서 비용과 시간과 관리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가 존재하더라. 근데 결국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도시에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의 문제, 그리고 대응하는 것, 그리고 도시를 예측하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미지들은 이제 그 상세 수준이 LOD가 뭐 어떤 수준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도시의 디지털 트윈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나라는 사례들을 봤을 때 환경, 도시, 그리고 산업단지, 문화, 의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뭐 공항, 국방, 도시, 건설. 소위 얘기하는 도시의 정말 많은 분야에 오늘날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 예전에는 가상의 환경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어도 되는데 요새는 내가 VR을 쓰면서 VR 기기를 쓰면서 정말 도시와 똑같은 모습의 게임을 정말 도시와 똑같은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리고 AR,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정보를 띄워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이나 아니면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들. 그래서 이게 비단 도시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여러 컨텐츠와 그리고 자산의 아카이빙, 가령 여기 보시면 문화재. 얘네들을 3차원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트윈은 사실 도시의 뭐랄까요? 지속 가능성, 도시가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을 얘기한다면 지금 오늘날 디지털 트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니 조금 더 뭐 관리 그런 거 다 좋고 문제 해결 다 좋은데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디지털 트윈은요, 뭐 국토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에 대한 관점에서도 아니면 작게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어떤 강의실 공간 안에서도 다 구현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이 지금 분야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너무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도시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도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 도시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다 좋은데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사장되는 소프트웨어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냐에 대한 부분.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우리가 UX라고 얘기하죠.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그러니까 UX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자, 소프트웨어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난이도를 낮추고 조금 더
뭐 조금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조금 더 나은 그래픽이라든지 조금 더 간단한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조금 더 간단한 시뮬레이션과 분석 결과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더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더 고도화된 데이터가 사실 수집돼야 되고 조금 더 장치도 조금 더 정교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사용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에서는 우리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제가 앞에서 많은 기반시설과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정적 데이터와 동적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객체이기도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아플 때도 있고요. 내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감정적으로는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 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 걷는 상태, 뛰는 상태 등등등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은 정말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까? 사람들까지 함께 고려하는 행동,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도시에서 새롭게 디지털 트윈이 성장하고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에 대한 단어 그리고 스마트 도시에 대한 단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걔네들이 융복합이잖아요. 얘네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저학년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순한 코딩을 배워서 아니면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각 분야에 지금 어떤 상황으로 기술이 발전해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공간, 그게 공장이든 아니면 우리 도시든 정확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견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필요한 모델링, 3D 모델링은 뭐고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한 서비스는 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은 뭐 산업공학을 한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요약하게 된다면 크게 두 분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예, 현재 관련 분야에 이제 계신 분들이나 뭐 유사 전공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가령 내가 뭐 도시 설계를 전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도시 문제는 뭐가 있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뭐가 있는지를 일단 찾아보신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연역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관련 것들과 우리가 관련이 없더라도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AI 쪽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부분들을 쭉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뭐 확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계시는 게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닌 다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적용되는 각 산업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기 전에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도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도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야가 많은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는 관점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으면 이해가 되는 그 강의였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저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물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